네, 여러분, 히든 풋볼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20분이고요. 이강인 선수의 AT 마드리드 비아레알 경기가 끝나고 난 직후에 김호성 해설위원을 집으로 보내지 않고 잡아두고 이 경기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또 휘풋 라이브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4시 반 경기 중계를 하러 가셔야 되잖아요. 네, 바르셀로나 경기를 또 중계를 하러 어우. 가야 되고, 네. 네, 어쨌든 연장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도 둘째까지 있어서. 둘째까지 있어서 네네. 네, 온 김에 네, 연년생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도 뭐야 이제 그 쿠팡 해설하는 곳이 여기서 멀지 않아서 네네네. 가는 길이라서 다행인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러면 오늘 김호성 해설위원과 이강인 AT 마드리드 경기를 같이 봤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어땠는지 평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뭐랄까요, 좀 이 경기력이 좋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축구를 쭉 보신 분들은 느끼실 거예요. 네. 그래도 이제 뭐 공격으로 전환이 돼서 상대 지형에 들어갔을 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네, 이제 뭐 네. 엄청 디테일한 무언가가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고 막 우겨넣는 패스도 하고 거기서 슈팅도 만들어내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나온 경기였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선수들의 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함, 답답한 것들이 좀 있을 만한 경기였고, 오늘 좀 아쉬운 부분은 좀 좋은 경기, 그러니까 이기는 경기, 안정적인 경기를 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퇴장자도 나왔고 먼저 득점했는데 이제 두 골 실점하면서 좀 어려운 경기들을 했다가 이제 오늘 평가입니다. 네. 그 이강인 선수가 선발로는 나오지 않고 후반전에 지난 1라운드에 보여준 것처럼 그 타이밍쯤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했었는데 의외로 시메오노 감독이 이번 경기에서는 선발로 이강인 선수를 내세웠습니다. 네. 그 의도는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아레알이라는 팀이 역습이라든지 경기력, 짜임새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마지막 3, 4위 결정전에서 이제 비아레알에게 크게 1대5로 대패를 하면서 이제 4위가 됐는데, 네.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이제 비아레알 정도가 되는 팀을 조금 뒤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같은 멤버를 좀 꾸리면 선수들 경기력도 올라오고 뒤에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생각보다 좀 빨리 만나서 지난 경기 말라가전에서 경기를 봤을 때 그래도 경기력이 좋고 이제 공격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선수를 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45분 정도만 뛸 수 있으면 무조건 선발로 넣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아하. 네, 저는 이제 반대로 오면서 이제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후반전에 좀 일찍 투입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발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달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이제 맨시티하고 본머스 경기를 보고 있는데 이강인 선발 뭐 그래가지고 이강인 선발이야. 와 큰일 났다 오늘 장난 아니다. 그리고 지금 라리가를 이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강인 라리가인데 이강인 선수가 선발인데 12시 경기다. 네. 물론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시간대라서 힘들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볼만 하잖아요. 봐야죠. 네, 봐야 되는 이건 봐야 되는 시간대니까. 겁니다. 근데 이강인 선발이라서 그 반가운 마음에 경기를 봤는데 이강인 선수가 전반전에 뛰는 포지션과 그리고 그 전반전 조금 지나고 난 시점에서의 포지션이 좀 달랐습니다. 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강인 선수가 이 스트라이커 위치 루크먼과 함께 이 오른쪽 위치에 먼저 출전을 좀 했었고요. 오늘 이강인 선수는 지난 말라가전에서 득점했을 때와 같이 이제 오른쪽에서 볼을 받아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노렸는데,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라인업의 좀 뭐랄까 특이점, 이 줄리아노 시메오네라는 이 오르내릴 수 있는 윙백으로 뛰었다가 뭐 윙어가 됐다가 이제 이 선수는 원래 나오는 선수고 이 네. 세 명의 선수가 중앙 미드필더가 들어왔어요. 음. 그러면서 이제 이 그리말도라는 선수도 오늘 선발 출장했는데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 올라가는 선수인데 여길 멘도사가 커버하고, 그리고 이 상대 파페 게이라는 선수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중앙 미드필더 3명이 출전하면서 이강인 선수가 공격적으로 좀 출전하긴 했지만 수비적으로도 좀 많이 뛰었던 네네. 오늘 경기였고, 이제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체력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기나 시즌 중반으로 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수비 형태를 보이는데 오늘 경기도 이제 우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5-4-1 형태로 수비를 가져갔었고요.
특이점은 시작하자마자 오른쪽에서 이제 상대 지정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쭉 올라가서 경기를 할 때 이 줄리아노 시메오네라는 선수가 이제 이 오른쪽 측면에 있다가 이렇게 들어와서 뭐 스트라이커 위치까지 들어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잘했어요. 뭐 네. 찔러놓는 패스도 하고 이제 이렇게 잘했는데 25분 전반 25분 30분 정도가 되면서 이강인 선수가 이제 왼쪽으로 나갔던 네, 상황들이 맞아요,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이제 저희가 아까 입중계를 하면서 왜 왼쪽에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우선 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우선 지금 제가 생각하기로는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이렇게 좀 시원시원하게 뚫어주는 스타일의 선수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뭐 본인의 역할을 하겠지만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이 역할을 위해서 이강인 선수를 요거보다 좀 반대쪽에 배치를 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 가서 계속 슈팅을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다른 역할을 부여했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이 선수를 위해서 이 앞을 열어주는 전술적인 선택을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앞서 이제 그리말도도 말씀드렸지만 레버쿠젠 시절부터 이제 윙백으로 뛰었지만 사실상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하는 플레이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전반 이강인 선수가 이걸 가기 전까지 이런 풀백 플레이가 없었고 거의 대부분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이제 아예 여기 이제 살짝 벌려놓고 루크만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잡아서 슈팅하는 이런 패턴으로 사용을 했던 전반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 있었을 때 뭔가 이제 이 시메오네하고 겹친다는 이런 느낌보다 아무래도 시메오네가 여기서 볼을 잡고 돌파를 하거나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 가져갔을 때 이강인이 여기서 대기하고 있으면 수비가 쏠려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좁은 지역을 형성할 수밖에 없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시메오네가 원하는 시메오네 감독이 원하는 어떤 이 직선적인 축구에 대해서 좀 제약이 되니까 이강인 선수를 좀 반대편에 두고 네네. 여기 공간을 좀 더 넓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그 그림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리말도라는 선수가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쭉 빠져들어가서 크로스나 이런 플레이를 시도하지 않고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서 좀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쪽에는 사실상 공격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네. 뛸 수 있는 공격수가. 그러다 보니까 멘도사도 여기 이제 측면에 있다. 중앙 미드필더들이 3명 들어오다 보니까 이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었는데 이 역할 겸 슈팅 겸 이제 이 앞을 뚫어주는 겸 겸사겸사 이쪽으로 좀 옮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의외로 슈팅을 많이 때렸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유럽에 진출한 이후에 가장 많은 슈팅을 때린 그런 경기가 됐거든요. 오른발, 왼발 가릴 것 없이 과감한 슈팅을 때렸는데 뭐 좀 더 좀 뭔가 소위 말해서 홈런성의 슈팅도 있었고 뭔가 날카롭게 날아갈 볼이었는데 앞쪽 수비에 좀 블락이 되면서 골문까지 가지 못했던 그런 슈팅도 있었는데 어찌 되었든 중요한 건 과감한 슈팅을 좀 시도하는 장면들. 이거는 시메오네 감독이 뭔가 좀 열리면 과감하게 때려라 이런 좀 주문이 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네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강인 선수가 뭐 프리시즌부터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는 롤이 저희가 이제 뭐 위치가 어디다 이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이강인 선수가 경기장 안에 들어왔을 때 태도 그 이 선수의 목적을 봤을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냥 들어와서 거리만 되면 무조건 때립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뭐 어떤 포지션에서 어떤 역할을 기대하는 것보다는 그냥 슈팅이 좋은 이강인 선수가 이 박스 주변에서 그냥 잡았을 때 무조건 슈팅을 하고 들어가면 좋은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세컨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빠른 유형의 선수들이 또 주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게 좀 인식을 시켜주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몇몇 어떤 좀 팬들은 좀 더 이제 예민하게 이제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뭐 부진하다. 못한다. 좀 뭐 슈팅을 또 무리해서 때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진 않았었고 오히려 좀 활발함을 좀 팀에게 부여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왜 그러냐면 다른 선수들의 플레이와 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AT 마드리드의 공격진의 폼이나 여러 가지 컨디션이 좋지는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루크만도 마찬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이강인 선수 혼자만 공격수인 것처럼 그죠? 혼자서 슈팅하고 계속 막 킬패스 시도하고 우겨넣는 패스 시도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격적인 롤을 좀 시도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경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전 작업, 예를 들어서 상대를 물러서 있는 상대를 끌어내게 하려면 그냥 하프라인 그 박스 주변에서 계속 슈팅을 하다 보면 뛰어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쵸. 그런 작업들이라는 게 있어요. 경기 들어가서 우선 감독들 야 우선 시작하자마자 박스 앞에서 무조건 때려 한 15분간은. 그러면 이제 수비가 밀려 나오면 그때부터 신호가 들어가면 이제 중앙 쪽에서 패턴 플레이로 풀어가자. 이런 작업들이 있는데 오늘 이강인 선수도 들어가서 하는 그런 뭐 슈팅으로 상대를 끌어내는 작업들이라든지 그런 작업을 이강인 선수가 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슈팅 아쉬웠던 슈팅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말라가전에서의 슈팅보다는 제가 이제 지난 컨텐츠에서 말씀드렸던 게 말라가전에서의 그 조금 수월한 슈팅 장면들보다는 뭐 파페게라든지 비아레알이라는 팀은 조금 더 블로킹이라는 신체적인 개인적인 능력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그 슈팅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결과적으로 오늘도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슈팅을 하다 보면 뭐 아시겠지만 가마차는 슈팅은 먼 쪽이라든지 가까운 쪽을 내가 선택하는 데서 조금 편한데 이 왼쪽에 와서 왼발로 슈팅을 때릴 때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이 아웃프런트로 호베르토 카를로스처럼 강화 때려야 되는데 그게 슈팅은, 쉽지 않죠. 네, 그렇기 그거는. 때문에 슈팅 각도에 좀 제한이 생겼고 그걸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하려다 보니까 많이 뜨는 슈팅들도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거기서 좀 오른발로 때리면서 네. 뭐 스타트는 좋았지만 어쨌든 수비에게 막히는 장면들. 그러니까 비아레 수비진들이 이강인 선수 슈팅에 대해서 뒤에서 잘 버텨내더라고요. 네, 미드필더들도 잘 움직였지만 특히나 그 8번 센터백 후안 포이스라는 선수가 오늘 머리로 막아내는 게 정말 그러니까. 많았잖아요. 예. 이강인 선수의 슈팅도 그랬고 오늘 머리로 중앙에서 다 막아내면서 어쨌든 슈팅이 좀 많이 막혔어요. 중앙에서. 그래도 이런 답답했던 그 AT 마드리드 뭐 비아레알도 마찬가지죠. 득점이 안 터졌기 때문에. 하지만 후반에 원더골이 터집니다. 네. 네. 이강인 선수가 말라가전에서 터뜨렸던 딱 그 위치에서 오른발잡이 풀백으로 출전했던 마르크 푸빌이라는 선수가 네, 자세는 조금 이상했지만 네. 어쨌든 때렸는데 기가 막히게 말도 안 되게 맞아요. 네, 들어가면서 푸빌 선수는 득점을 했고 오늘 약간 투박했던 줄리아노는 또 본의 아니게 도움을 기록을 했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대0 앞서겠구나라고 했는데 바로 상대에게 페널티킥을 내줬고 정말 공교롭게도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2개의 페널티킥을 상대에게 내주면서 실점을 했고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완벽한 득점 찬스에서 파울을 범하면서 누가 퇴장당했죠? 르노르망. 르노르망이. 네, 르노르망이 퇴장을 당했죠. 그래서 완전 경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네. 역전에다가 한 명이 퇴장을 당했으니까. 네. 근데 막 내용적으로 비아레알도 얘들도 이제 아직 개막 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힘을 못 쓰더라고. 왜 그렇게 빨리 교체를 한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비아레알이 교체 타임이 조금 늦어졌고 뭐 예를 들어서 르노르방이 퇴장당한 이후에 주전조들이 있었으면 조금 더 득점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상황, 더 정교한 상황이 많이 나왔을 텐데 이제 계속 빨리 교체를 좀 하면서 역습 상황을 만들어내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조금 이제 디테일에서 떨어지면서 득점을 더 못하면서 반대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우리 도련님이 또 말도 안 되는 득점을 터뜨리면서 2대2가 맞아요. 됐죠. 네. 네, 그러면서 2대2 동점을 만들어냈다. 시메오네 감독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지난 시즌에 이 두 팀 간의 순위가 3위와 4위였잖아요. 그런 팽팽한 어떤 그 내용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 누가 굉장히 많이 앞서 있다. 누가 굉장히 많이 시달리고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90분 내내. 전반전에 그냥 이렇게 딱 경기를 보면서 느끼기에는 비아레알이 좀 밀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전반전에 보면서 계속 이제 지표를 좀 확인을 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점유율이라든지 패스 숫자, 패스 성공률 이런 것들이 이제 경기력에 많이 관여를 좀 하게 되는데 좀 비슷했고 슈팅 숫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조금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전이 이제 끝날 때쯤에는 거의 동등한 경기에 어떤 스탯이 좀 보여줬던 전반전이었고 전반전에 바리오스를 투입하지 않은 게 조금 아쉬웠던 부분 같아요. 네. 그 중앙 미드필더 3명 코케, 율만, 멘도사 선수가 들어가면서 이제 멘도사는 그리말도가 올라갔을 때 수비 커버 역할이라든지 중앙 미드필더 역할을 좀 했었고 코케는 전방에서 압박할 때 이제 이강인 선수랑 루크먼 뒤쪽에서 또 전방 압박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였고 율만 선수가 이제 오르내리면서 박스 투 박스 역할을 좀 했었는데 그 비아레알의 미드필더들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라인업을 좀 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서 바리오스를 조금 더 전반전에 차라리 투입을 했으면 그거 있었잖아요.
공격을 하다가 끊어지면 무조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골대까지 와. 아,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시즌 음. 초반이고 아직 몸도 100% 되지 않았는데 그런 경기들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좀 일찍 지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율만 선수도 결과적으로는 도전이 늦었고 또 그 늦은 도전 이후에 따라가다 박스 안에서 그 테이존 뷰캐넌 밀어 넘어뜨면서 또 페널티킥이 선언되기도 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물론 저보다 월등하게 뛰어난 시메오네 감독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웠다. 아, 네. 그리고 바리오스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 음. 율만이 그 파울렉이 바로 직전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55분에서 60분 타이밍이 아니고 65분이었거든요. 네. 그 5분 늦어진 타이밍에서 율만 선수가 딱 파울 내면서 맞아요. 네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PK가 나오고 네. 그런 그 상황이 됐었는데 그런 걸까요? 전반전에는 이강인, 그다음에 후반전에는 이제 바리오스. 네, 네. 약간 이런 느낌처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전반전과 후반전을 나눠서. 근데 결국 이제 이강인 선수나 다른 선수들이 폼이 올라오면 주전조가 이제 확실하게 나오는 경기가 곧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네. 생각인데 지금 이제 AT 마드리드의 선택은 뭐 훌리안도 그렇고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훌리안의 표정도 느낄 수가 있었는데 베스트 11의 선발이라고 볼 수는 출장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스트라이커 자원도 훌리안 알바레스가 이제 오늘 뭐 경기 중에 많은 야유를 듣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훌리안 알바레스가 전방으로 좀 들어오게 되면 오늘 경기에서 그 루크먼 선수의 조금 빠르고 좋은 선수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볼을 잡고 지그재그로 드리블을 하고 제치고 슈팅 만들고 찬스 메이킹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역할까지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훌리안이 들어오고 뭐 측면에 뭐 루크먼이라든지 바에나처럼 개인 능력으로 돌파라든지 뭔가를 할 수 있는 선수가 들어온다면 조금 더 다른 양상의 경기가 좀 보여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루크만 좀 아쉽더라고요. 아직도 감이 아직 좀 많이 살아나지 않는 그런 그 모습이긴 했습니다. 조금은 둔탁한 장면들이 한두 차례 있었고. 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라운드에는 뭐 깔끔하게 승리를 거뒀지만 이거는 뭐 AT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당연히 힘든 경기가 예상됐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가는 1라운드 때는 승격한 팀이고 물론 이제 뭐 승격한 팀이라고 해도 이제 경기를 치르면서 개막전에서 뭐 변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PL에서 이제 헐스티가 맨유를 잡은 것처럼 예, 그렇지만 어쨌든 전력 면에서는 아래에 있는 팀이라서 조금은 쉽게 1라운드 개막전을 승리할 수 있었는데 비아레는 그렇지 않은 팀이었다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1라운드보다는 훨씬 더 좀 답답하고 좀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시원한 슈팅은 그 골대까지 유효 슈팅이 됐으면은 그런 바람도 있었지만 어찌되었던 이강인 선수의 그런 그 자주 좀 자신감이 있는 네. 그러니까 1라운드에 골을 넣으니까 네. 말라가지고 골을 넣다 보니까 슈팅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슈팅도 많이 시도하기도 했고 자신감도 이제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고 근데 조금 이강인 선수의 이제 정확한 폼은 뭐 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표정으로 보고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뛰는 모습들을 좀 봤을 때 아직까지 좀 힘든 것 같아요. 몸이 아직 100%는 아니다. 예. 예, 수비 이렇게 내려왔다가 볼 끊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몸 돌려서 뛰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이렇게 호흡이 찼을 때 어거지로 뛰는 이런 동작들이 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강인 선수 체력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뛰다가 네. 내려왔다가 올라가고 내려왔다 맞아요. 올라가고 확실히 이제 이강인 선수도 팀에 빨리 녹아들기 위해서 시메온의 전술에 빨리 적응하기 위해서 이 수비하는 장면도 굉장히 성실하게 하는 모습 네. 위치를 좀 볼이 없었을 때 위치도 적극적으로 내려와서 잡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가 이제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 반에 세비야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이 경기에서 지금 오늘 경기 선발로 나왔으니까 선발로 나올까요? 좀 더 좀 베스트 11에 가까운 선수들이 이날 경기엔 좀 나오지 않을까요? 이강인 선수요? 이강인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우선은 미드필더 오늘 나온 코케, 율만, 그 멘도사 세 선수 중에서 한 두 선수 정도가 빠지고 바리오스가 이제 들어오게 그쵸. 되고 측면에 바에나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훌리안이 선발로 들어오게 되면 루크먼이 왼쪽으로 빠지다든지 이렇게 이제 그쵸 그게 이제 주전조라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니까 그렇게 좀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세비야가 이번 시즌 현재 실시간 1위 팀입니다. 지금 지난 시즌까지 뭐 계속 이제 10위권 이하에 좀 처져 있고 네. 좀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난 시즌 말에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사 감독이 이제 3월에 부임을 했는데 후반기에는 조금 이제 팀을 좀 다지는 연습들을 했고 이번 시즌 들어와서 현재 2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반이 좋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이제 세비야라는 팀의 어떤 그 네임 밸류만 봤을 때는 비아레알과 비슷한 경기력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지난 시즌까지는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좋지 네, 않았고. 그 이름값에 맞지 않는 경기를 최근 몇 년간 보여주고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2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다음 경기도 조금 빡세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은 오늘 왜 그렇게 조심스럽게 경기를 했지? 어쨌든 비아레알도 몸이 안 돼 있는 건 똑같고 우리도 똑같고 아니 그냥 하다가 안 되면 좀 수비적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굳이 이렇게 시작을 했지라는 생각이었는데 세비야전에서는 이제 뭐 좀 달라진 모습이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거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조심스럽게 경기 운영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네. 원래 AT 마드리드가 음. 이런 식으로 경기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공격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요? 조심스럽다는 네, 네. 이야기가 어떠한 연유에서 나왔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원에서 좀 밀리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중앙 미드필더로 셋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네. 측면 윙어를 하나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밀렸던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 그 말인즉슨 중앙 미드필더 3개를 넣었다는 것은 수비 바로 앞에 좀 더 수비적으로 신경을 쓰면서 단단함을 먼저 구축하려고 그렇죠. 했다라는 그리고, 얘기죠. 볼이 네. 끊어졌을 때도 이제 빨리 대처하고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네. 그 파페게라는 선수와 이제 코메사냐라는 선수를에게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오늘 뭐 코너킥이라든지 위에서 플레이를 하다 끊어졌을 때 아까 뭐 바에나가 뭐 경고받는 상황이라든지 결과적으로 여기서 못 잘라가지고 다 여기까지 내려와서 맞아요. 수비하는 상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게 할 거면 빨리 바꿔요 차라리. 차라리 여기 윙어를 빨리 두고 네. 중앙에서 밀린다 싶으면 그냥 공 빨리 여기 중앙 쪽에서 측면으로 보내면은 그게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의 폼이 100%가 아니고 중원에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좀 라인업을 꾸렸던 것 같은데 다음 경기에서는 뭐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중원에서 이렇게 수비수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만약에 이제 AT 마드리드 선수만 이제 봤을 때 이제 여기서 이제 비아레를 공격을 하면 이 위치에서 잘 대응이 되면 되는데 네네. 이 위치에서 대응이 안 되고 계속 쭉 밀려나갔거든요. 네네,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시메오네 감독이 갖고 좀 생각해온 시나리오하고는 다른 장면들이 그림으로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강인 선수도 결국에는 잘 쓰기 위해서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요 위치 상대 박스 주변에다 둬야 되는데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상대가 딱 볼을 끊었을 때 여기서 딱 받쳐줘야 되는 거죠. 받쳐줘야 되는데 이 받쳐주는 역할을 위해서 셋이나 집어넣는데 밀필더를 못 받쳐줬다. 네. 그것도 있었어요. 이강인 선수 슈팅 때리거나 뭐 어떤 그 블락이 당했을 때 볼이 튕겨져 나왔을 때 네. 여기서 이 중원은 삭제되고 쑥 하고 나가는 이렇게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런 네,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네. 제어가 안 됐다. 그렇죠. 1차적으로. 네. 네. 파페게라는 선수가 이번 시즌에 사실 얼마 지금도 링크가 있어요. 다른 팀들이랑 엄청나게 그 영향력이 큰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주변에 볼이 떨어졌을 때 지난 영상에서도 제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오늘도 밀렸죠. 그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이제 다음 세비야전에서는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뭐 앞쪽에서 이제 공격이 끊어졌을 때 얼마만큼 소위 말하는 이제 2선에서 네. 상대를 1차적으로 잘 제어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짓자면 저는 오늘 이강인 선수가 과감하게 이렇게 슈팅을 때리는 장면 너무 좋았고 그래야지만 상대방도 준비할 때 세비야 입장에서도 쟤 기회 나면 때린다. 그럼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그 찰나에 순식간에 이제 패스를 넣는 네. 다른 식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이강인 선수니까 네네. 그런 부분들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비야전도 제 느낌상으로는 다시 선발로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도 그래요. 그렇죠. 아니 근데 써야 돼요. 왜냐면 그 오늘 뭐가 있었냐면 뭐 그리말도가 순간적으로 수비하다가 볼을 탁 끊었는데 그리말도가 뛰어나가는 상황이라든지 뭐 미드필더들이 또 받으러 오는 이런 상황도 있었는데 이것도 오늘 또 약간 삐걱댔어요. 뭐 리턴 내는 상황이라든지 뭐 뒤로 돌려놓는 패스 집어넣다가 이렇게 들어갔는데 수비 사이에 이강인 선수가 여기 일로 넣을 건지 이쪽으로 넣을 건지 고민하다가 여기 어딘가에 넣는데 수비한테 끊어지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뭐 야 강인아 패스 좀 잘해의 문제가 아니고 계속 이제 경기에 내보내면서 부딪히면서 선수들끼리 맞아요. 이런 맞춰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아직 초반이고 아직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계속 집어넣는 게 핀만 된다면 몸 상태만 된다면 계속 집어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뭐 늦은 시간에 하는 경기고 저는 사실 이제 AT 마드리드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겁을 줘가지고 경기 보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경기 보기 이강 경기 보기 힘들겠다라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1라운드, 2라운드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예, 네. 완전 다른 팀이 됐어요. 아 그래요? 네, 느낌을 그럼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말라가 경기 전반전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정도거든요. 거기가 조금 느린 정도인데 어쨌든 말라가전 후반전 오늘 경기 다른 팀이 됐습니다. 완전히. 전방에서 디테일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다른 팀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뭐 또 어쨌든 비겼으니까 이강인 선수 활약으로 AT 마드리드가 이제 3라운드에는 또 좋은 성적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새벽까지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또 이제 가셔서 바르셀로나 경기 중계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정말 여러분 스페인 라리가 전문가입니다. 제가 잘 섭외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경기 AT 마드리드 경기에서도 새벽 4시 반인데 그 경기 중계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세비야 AT 마드리드 경기를 중계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뭐 어떤 상황이 나오면 집에 가는 거 이제 제가 세워가지고 들렸다 가라, 들렸다 가라 한 다음에 다시 토크하고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월요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시고 저도 이제 계속 축구 얘기하면서 여러분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